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오는 29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5명을 뽑는 그 선출직 최고위원 경선 본선에 그 신동근 의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고위원에 도전한 인천 서구 을 신동근 의원이 느끼는 주요 현안, 또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동근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기호 1번입니다. 잠깐만요. 자, 기호 1번이라고 말씀하셔서 예, 제가 그럼 그것부터 질문 그냥 드릴까요? 예, 신 의원님. 예, 그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 출마하시면서 그 후보 번호 추첨을 했는데 1번이 되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다고. 네, 이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저 민주당이 기호 1번이고 우리 예. 대통령님부터 해서 우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또 지자체 의원들까지 다 단체장님까지 다 1번이니까 예. 신동근도 1번 뽑으면 아무리 기분이 좋죠. 그 이번에 그 이낙연 그 뭡니까 그 대표 후보자? 예, 후보자 지금 격리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좀 대회가 좀 미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정확하게 날짜가 변동은 안 되나 봐요.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위기가 하루 이틀에 이게 끝날 상황이 아니라서 예.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연기해서 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으면 연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 다음에 또 정기국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그 신동근 의원 하면은 이제 지난 15년 동안 예, 이렇게 그 4번의 낙선에도 포기하지 않고 5번 도전해서 결국 해내고 마는 그런 뚝심의 사나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되게 많은데요. 예. 그 때문에 이제 이번에 경인 지역 출신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또 우리 신동근 의원으로서는 또 의미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이 부분부터 그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4번씩 연속해서 떨어지고, 지난번에 이제 20대 총선에서 우선의 황운혜 의원을 꺾고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이제 4.15 총선에서는 인천 지역 최고 득표율로 또 당선이 됐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또 치과대에 갔다가 학생운동하다가 제적당해서 11년 만에 졸업하고 또 15년 만에 또 4번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제 인생 자체가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보고요. 예. 아무래도 재선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간의 뚝심과 또 근성으로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해왔는데 어쨌든 그런 전략적 마인드 또 뚝심과 근성으로 우리 당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또 선거 승리를 끌어오는 그런 최고인이 되겠다 이런 의지로 도전했고요. 또 특히 경인 지역, 특히 인천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최고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 신 의원께서는 이제 그 검찰 그리고 이제 언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또 보였어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을 텐데 특히 검찰과 언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촛불국민 요구하는 개혁 과제는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하나가 이제 검찰 개혁을 비롯한 그 권력기관 개혁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가 언론 개혁,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민주화 과제인데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말하자면 사회 민주화 과제인데 이 검찰 개혁이 촛불혁명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대에서는 130석이 안 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위에서 그 3개 법을 지금 통과시켰고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된 상태에서도 야당이 계속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7월 15일 이후에 계속 이 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질질 끌려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속히 검찰개혁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언론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정강훈 목사가 무슨 북에서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는 등 또 자기는 보건소에서는 양성인데 병원 가니까 음성 나온다 이런 가짜뉴스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횡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데 저는 명백한 가짜 뉴스나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좀 외국에는 근절을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확실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그 네네.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던데 예. 공권력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뭐 거의 400명 가까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더라고요. 네. 3일 연속 300명대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강화문의 그 강북절 집회가 말하자면 코로나19의 확산의 진앙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100대 이상의 버스가 동원됐는데 100대 이상 더 동원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탑승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비협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공권력이 동원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그 명단을 확보해서 빨리 검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또 비협조로 전파 감염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예의 없이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또 광화문 집회 불법성의 전모라든지 누가 돈을 댔는지 주체는 누군지 뭐 이런 문제를 밝혀야 되고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미통당을 엮지 마라고 그러는데 근데 뭐 보니까 제가 뭐 지방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역에 뭐 춘천의 김진태 의원 뭐 버스를 수대씩 동원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그 4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또 우리 신 의원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그 나라 경제가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되게 불안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4차 추경 이게 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추경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7월 5일 날 이제 35조 규모로 추경이 통과됐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35조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입 경정을 10조, 그다음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 조정해서 10조, 그래서 순증은 사실 15조입니다. 그래서 1차와 4차 추경을 합쳐도 예. 외국 정부들이 보통 GDP의 10%가량을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의 규모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게 경기 하강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수대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훨씬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또 이 8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도 끊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래서 예.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여당도 지금 추경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문제는 이게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추경만 이제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그것보다는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저는 차라리 하위 50%에게 더 주자 같은 돈이라도 그래야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예. 또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는 게 저축이 돼요. 안 써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하위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소비에도 도움이 더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러면은 말씀드립니다. 신 의원님 만약에 하위 50% 말고 그 위에 계신 국민들이 네. 우리도 힘들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근데 뭐 부분은. 그건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국가 체계들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돈을 좀 더 버는 분들은 세금을 부진적으로 더 내고 그렇죠, 그거요. 또 없는 분들은 조금 더 현금이든 뭐 다른 물질로서 더 지원을 하고 이게 이제 복지국가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에 계시기 때문에
예. 이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신 의원님. 그 불과 3개월 전에 예. 또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현재는 그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되는 것으로 이제 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지지율 역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지지율은 역전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또 재역전이 됐죠. 예. 네. 뭐 민심은 흔들리고 계속 변화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봅니다. 저는 180석을 주셨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뭐 막말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또 민생의 성과를 내놓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넉 달 만에 그 성과가 안 났다고 돌아서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냐면 정의연 문제, 또 인국공, 예, 인천국제공항 그 정규직 전환 문제, 여러 또 가지가 겹쳤죠. 예. 부동산 문제, 뭐 박원순 시장 사건 이런 게 겹쳤는데 그걸 대처를 타이밍을 적절하게 했는지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화를 돋구는 그런 잘못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물론 이기관리 능력도 더 하고 당도 혁신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요구하신 개혁과제와 민생의 성과를 내는 게 여당은 예. 집권 여당은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시면서 그 슬로건이 그 진보 개혁의 왼쪽 미드필드라고 정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거 뭐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왼쪽 미드필드 이게 무슨 의미죠? 뭐 제가 당 대표는 아니니까 네. 뭐 탑이나 센터포드는 아닌 것 같고 예. 중간에서 당과 지도부를 연결시키고 또 국민과 당을 연결시키는 그런 미드필더. 예. 그래서 박지성처럼 중원에서 이렇게 박지성 선수가 예. 미드필더였죠. 미드필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고요. 예. 왼쪽이라는 말은 우리 당의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네. 아까 제가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정권이 바뀌고 나도 왜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냐. 그 얘기는 경제 성장도 문제지만 경제가 성장해도 그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니까 문제거든요. 또 투기 세력에 돌아가고. 그래서 예.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과제를 제가 하는 그런 뭐 진보 개혁적인 최고위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원이라고 이제 왼쪽이라고 한 거죠. 또 오른쪽에서 역할을 분석했죠. 축구에서 왼쪽만 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지성 선수 생각을 좀 많이 또 팬이셨나 봐요. 예. 노력하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참 그 지금이 역사상 유례없는 국난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원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기 상황들 코로나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또 선거 승리의 전략을 이끄는 그런 최고위원 되겠다. 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그리하여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데 또 앞장서는 그런 최고위원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우리 인천의 목소리를 하나로 좀 대변하는 그런 또 최고위원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꼭 전당대회를 통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 서구을 신동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